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공공주택특별법. 이 법은 주로 이제 공공주택을 다루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또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이름이 무슨 법이죠? 이름이 공공주택특별법이죠. 이게 이제 주관식 문제도 막 나왔는데, 공공주택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공공주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제가 적어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들어간 게 다르다고, 목적이 달라요. 하나가 임대하는 주택도 있죠. 그거를 공공임대주택이라 해요. 분양하는 주택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주택도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그거를 무슨 주택이라 한다? 공공분양주택이라 하는데,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 한다? 합해서 공공주택이라 하는 거죠. 공공주택법은 분양 목적의 공공분양주택과 임대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역시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법인데 우리는 이미 조금 했던 게 뭐냐면, 주로 우리와 관련된 중요한 것들이 이 공공임대주택은 임대하는 주택이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임대하는 사람이 아까 누구랬죠? 공공주택사업자로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는 뜻이죠. 이 사람을 공공주택사업자로 합니다. 그러면 이 주택을 갖고 빌려 쓰는 사람을 뭐라 해요? 임차인이라고 하겠죠. 이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공공분양주택을 갖고 공공분양주택을 분양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이름을 붙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요? 이름 짓기가 이제 힘든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공공주택 사업자예요.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아파트를 하나를 예를 들면 건설했다 합시다. 건설했을 때 분양 목적일 수도 있고 임대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만 한국토지주택공사야. 그럴 수 있죠.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어쨌든 공공주택 사업자를 하는 거야. 왜 이거를 이름을 이렇게 붙였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공공주택이죠. 이것도 공공주택이고 이것도 공공주택이잖아요. 그걸 갖고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붙여보니까 우리가 헷갈려 버리는 거야. 임대주택을 놓고 본다면 무슨 말이겠죠? 이 두 사람, 공공임대주택이든 공공분양주택이든 이거를 임대하든 분양하든 그거 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공공주택사업자다. 근데 이거는 임대하는 주택이다 보니까 빌려서 쓰는 사람은 우리 이미 했죠. 뭐라 하고? 임자. 이 사람은요? 분양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주택법을 했잖아요. 주택법은 분양주택도 다루고 임대주택도 다루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분양만 놓고 보자고요. 예?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했지만은 오늘 했지만은 사업주체는 분양 목적으로 300세대 건설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주체가 국가 등이 될 수도 있잖아. 사업주체가 국가도 될 수 있잖아요. 예. 현대건설이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00세대를 건설할 수 있잖아요. 분양 목적으로.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뭐라 한다고요? 공공주택 사업자는 똑같아야 되지. 똑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분양받은 사람을 뭐라 하느냐? 이걸 입주자라 하는 거야. 똑같아. 이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입주자라 하는 거야. 주택법에서는. 그 사람도 입주자예요. 아직 집이 완공이 안 돼서도 분양받은 사람을 주택법에서 뭐라 하느냐? 막 입주자라 그래요. 응? 여기는 좀 어려운 기초서에서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버립니다. 요거를 분양받은 사람을 해당 법에서는 뭐라 한다고요? 입주자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이게 약속입니다, 전부. 이렇게 좀 보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양갈로 1번을 이제 보면은 주어가 뭐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이래 돼 있잖아요.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맞죠? 뭐뭐 하는 주택인데 두 종류가 있죠. 1번을 딱 보면 아주 중요하죠, 이거지. 1번의 가로가 뭐예요? 공공 임대주택이잖아요. 1번의 가로가. 근데 가로가 임대주택인데 그 임대도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첫째 1번 동그라미 임대 이래 돼 있죠. 임대만 줄곧 하는 거예요. 이대를 계속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까 했지만 임대를 한 후에 뭐 하는 아까 분양 전환의 표현을 썼죠. 그거를 다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고요. 그래서 임대를 계속해서 하는 소위 영구임대주택 같은 것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임대 의무 기간이 동안 임대를 하지만 그 지나서 분양 전환이 되는 것도 있죠. 이렇게 이제 법에 탁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2번도 사실 출정이 상당히 많아요. 공공 분양주택은 당연히 목적은 무슨 목적이죠? 분양 목적이지만 규모가 작아야 돼요. 공공 분양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돼야 되는 거야. 네?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출제가 됐어. 그 다음 분양 전환이 나오잖아. 분양 전환의 말을 쓰려면 사실은 무슨 임대주택을 이 민간인으로 적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공공 임대주택을 누구 아닌 자한테 공공주택 사업자 아닌 자한테 팔아야 돼. 왜냐하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또 팔 수도 있거든요. 팔게 되면 그거는 임대하는 사람만 달라졌었지 분양 전환은 아니지. 맞죠? 그것도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계획서가 있죠. 그래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공공임대주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출제 빈도가 가장 많이 높았던 파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지금은 이제 개정이 좀 되어가지고요. 실제로 한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가장 나중에 이제 상세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용어 정리해서. 그러니까 우선은 영구임대주택부터 한번 볼까요? 영구임대주택의 줄을 쫙 긋고 넘어갑시다. 영구임대주택은 밑에 둘째 줄을 보면 최저소득계층이 되어 있죠. 이게 임차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영구임대주택은 조건이 너무 좋거든요. 기간도 길지만 기간이 얼마죠? 그게 50년이 나와 있죠.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해주지만 임대료도 아주 싸고 조건 좋은 이런 것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 최저소득계층입니다. 지금 이걸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키워드만 갖고 있으면 돼요. 자주 하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당연히 다 이제 주관식이 나왔는데 국민임대주택 있죠. 국민임대주택 옆에 여기도 임대 무기가 나와 있네요. 법적으로 몇 년이죠? 30년. 그것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이제 좀 막연하긴 한데 저소득 서민만 줄 것입니다. 임차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저소득 서민. 외우는 건 나중에 봅시다. 행복주택은 당연히 출제된다 했는데 막 20에 나와버렸어. 주관식 문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누가 행복해야 우리나라가 행복하죠? 첫째 나보다는 젊은 층입니다. 이게 이제 젊은 층이 키워돼요. 젊은 층 줄짝 긋고 젊은 층 이렇게 해두고 그래서 행복주택 옆에다가는 30년 적어두시고 이게 임대 무기간이 3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전세주택 있죠. 여기는 뭐 임차인이 없는데 중요한 사실은 전세계약 방식 줄 것입니다. 전세계약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월세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지. 실제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훨씬 좋죠. 그게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죠. 전세, 이거는 월세 받으면 안 되는 주택이에요.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한다. 여기도 몇 년이죠? 여기도 하면 된다. 여기는 20년입니다. 장기 전세 주택은 20년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은 뭐 쉽죠. 분양 전환하는 공공 임대주택이 되고. 그다음에 6번과 7번이 아주 글자가 좀 긴데요. 자, 여러분들 임대를 하려면은 여러분 임대를 하려면은 보십니다. 임대를 하려면 이제 이 사람이 임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건설해서 임대할 수 있나요? 혹시 건설해서 임대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이분의 소유를 내가 소유의 주택을 사서 임대할 수도 있나요? 그거를 기존 주택 뭐라고 했죠? 그다음에 매입 임대주택이라 한다고요. 맞습니까? 그죠? 근데 또 글자 비슷한 게 아닌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혹시 빌려서 빌려줄 수 있나요? 빌려서 빌려주는데 빌리는 것을 전세로 빌리는 거야. 아니, 이분의 주택을 내가 전세로 만약에 내가 국가등이잖아. 국가등은 돈 많잖아요. 돈 많은 그 돈을 갖고 이분한테 좀 충분하게 줄 수도 있지. 예를 들면 뭐 한 2억에 빌려가지고 진짜 저소득 서민을 위해서 좀 싸게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기존 주택 뭐라고요? 전세는 전세를 빌려온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기존 주택 매입도 있지만 뭐도 있다? 기존 주택 뭐죠? 전세 임대주택이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법에는 아주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6번과 7번의 공통점이 뭐냐면 임차인이 될 수 있는 자가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자 길죠. 이게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좀 진짜 도움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어떤 임차인에게 싸게 국가가 빌려서도 할 수도 있고 매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건설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나중에 하도록 합니다. 8번은 나중에 하는데 여기 사실 의미 있는 게 하나가 또 10월 18일자로 신설된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내년에 나온다. 거기다가 막 적당한 9번 해가 하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9번 통합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여기 키워드입니다. 통합 이렇게만 하나 적어두십니다. 하여튼 하나가 신설되었다. 그렇게 막 통합된 거지. 말 그대로입니다. 통합된 그런 정도 해도 나 기본 과정을 할 때 하여튼 중요하다는 건 지금 느끼면 됩니다. 신설이 하나가 되었다. 10월 18일자입니다. 며칠 안 됐죠. 당연히 시험 문제 안 나왔겠죠 올해는. 근데 내년은 출정할 게 좀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민간은 임대 의무 기간이 몇 년이었죠? 10년, 10년이었잖아 두 개. 10년, 10년이었는데 공공 같은 경우는 아까 50년짜리도 있었죠. 3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방금 했던 이 통합이 기간이 좀 길어요. 이것도 30년이야. 예를 놓고 오른쪽에 있네 참. 오른쪽 3번에 보면 임대 의무 기간 있죠. 그게 영구가 50년 기출, 국민 30년, 행복 30년. 사실 다음에 하나가 신설, 통합 하나 적습니다. 통합도 30년입니다. 통합도 몇 년이다? 30년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30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50년, 30년, 20년이 긴 거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제 역전이 이제 돼버렸는데 지금 역전이 됐던 게 무슨 말이냐면 주로 임대 의무 기간이 공공이 길어야 되잖아요. 공공은 적어도 5년 이상이죠. 근데 지금은 민간이 몇 년이에요? 다 10년이잖아. 옛날에는 민간의 단기가 4년이었거든요. 이게 좀 역전이 돼버렸어요. 하여튼 민간도 적어도 이제 10년은 임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내가 임대사업자가 되잖아. 근데 임대사업 등록할 때는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마 세제 혜택도 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지. 지금 현행법에서는 가능하면 임대사업자 하면 안 좋겠죠. 10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나는 10년은 임대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하고 그냥 이분한테 빌려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이분은 뭐랬죠? 다시 사용자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사용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이분한테 빌려줬으면 임차인이 된다는 뜻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 빨리 해가지고 공공주택특별법까지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건축법으로 들어갑니다.